자,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공법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이제 숫자, 뭐 동의 요건, 권한자, 뭐 짜증 제일 많이 나는 것들 위주인데 그걸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시간을 한번 정리하는 비교 정리하는 특강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이제 채권들이에요. 채권들이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것 중에 도시공객 시설 채권 있죠? 제가 이제 마술을 부릴 겁니다. 이게 확대됐다가 줄었다가 막 이럴 거예요. 줄었다가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게 15만 원짜리야 이거. 여기 도시공객 시설 채권,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 도시개발 채권, 주택상환 사채에서 일단 공법에서는 채권이 4개가 나온다. 일단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근데 4개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예요? 그러면 일단 주택상환 사채입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토지상환 채권. 도시공객 시설 채권은 뭘로 나왔냐면 지문으로 좀 나왔고, 도시개발 채권도 좀 나오긴 나왔는데 비교하는 형태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상환자가 들어간 채권이 있어요. 일단 상환이 들어가면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이 증서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딱 하나 넣어야 될 게 김영식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김영식. 이게 채권에 이름이 써 있어. 고상철 이렇게 써 있어요. 고상철 이렇게 이름이 써 있다는 얘기는 고상철이라는 사람한테 주겠다라고 약정한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A라는 사람이 갖고 있어. 이 사람이 고상철이야. A라는 사람이 고상철인데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돈이 좀 필요해. 그러면 이거를 B라는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양도를 하게 되면 B가 이 증서를 갖고 있으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고상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B가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양도를 할 때 약간 양도는 가능합니다. 양도는 가능한데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다는 얘기는 명의를 바꿔주지 않으면 내 거라고 못해요. B는 저걸 가지고 남들한테 내 거야 라고 주장 못해요. 발행한 자한테 가서도 내 거라고 주장을 못해. 왜 못하냐?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이름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 이름을 B로 바꿔달라고 명의 이전 요청을 해야 되는 형태의 채권이 상환인데 그 상환 채권 중에 자 여기 주택 상환 사채가 있고 토지 상환 채권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은 무슨 식 증권이 되는 거예요? 김영식 증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식 증권인데 그럼 도시공개 시설 채권은 무기명이겠죠.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도 무기명일 거예요. 무기명인데 도시개발 채권은 양을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등록 발행도 허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다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채권이 왜 나왔어? 라고 하는데 국토기획법에서 나오는 도시공개 시설 채권은 왜 나왔냐면 자 일단 국토기획법에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A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목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도로로 결정이 되고 나서 도시공간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거를 도시공개획 시설이라고 하는데 결정이 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할지 안 할지 6월 내 통보를 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가 되는데 여기서 매수하게 청구 들어올 때 매수 의무자가 3명인데 여기 관할 특광, 특특, 시장, 군수한테 하는 게 원칙인데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관리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이 토지 가격은 원래 수용할 땅이었기 때문에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공치법이에요. 그럼 이제 공치법을 준용해서 이 가격에 공치법상 수용할 거였기 때문에 공치법을 준용해서 가격하고 절차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이 나왔어.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 A가 매수 청구를 했다. 그러면 땅만 사달라는 게 아니라 땅에 정착된 물건을 포함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식의 인가가 난 상태면 매수 청구 못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매수하겠다고 현금을 줘야 되는데 이런 애가 10명 있었으면 100억을 줘야 돼요. 100억을 주려니까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이거. 그래서 10억을 줄 수는 없으니 그러면 10억은 좀 너한테 줄 수가 없으니 100억을 다 주려 못하니까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당신들이 원하면 저희가 채권을 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그래서 원래는 원칙은 현금을 지급해야 돼요. 현금이 원칙이에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가 있다. 예외는 의무자가 우리는 국가가 발행하는 거를 국채라고 그러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걸 지방채라 하는데 그중에 여기 특광 특특 시구는 지자체죠. 시행자 설치 관리 의무자는 국가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 한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나온 채권이다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해서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에요. 얘는 예외적인 사유가 두 가지 해당이 되면 발행할 수가 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I want you 채권이라고 그래요. I want you 채권. 원할 때 채권 발행하겠다. 근데 원하게 하려면 자, 10억을 은행에다 넣었어. 10억을 은행에 넣었는데 은행 이자가 예를 들어 200만 원 나오는데 채권 이자가 150만 원이면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자율은 좀 더 주겠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보다 평균 이상으로 주겠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자 매수홍 들어온 게 10년이니까 남은 기간이 10년이잖아요. 그러면 10년 안에는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기간을 정할 테니 원하면 내줄게.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네. 아무도.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강제 발행도 해야겠는데 너 거기 땅 소유자들 가만히 보니까 안 살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걸 부재지주라고 그래요. 부재부동산 토지였거나 업무용이 아니고 그냥 놀리고 있었어요. 그 비업무용이라고 합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야 10억 어치를 채권 딱 줘버리면 10억이 나올 줄 알고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 생각에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채권 줘버리면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3천 정도는 약간 현금 쪽으로 좀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 기억하실 게 3천만 원은 현금 주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요거 채권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10억이면은 9억 7천만 원은 채권, 3천만 원 현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우리가 정할 거다, 조례에서. 은행이자보다 높게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게 도시공계획 시설 채권이에요. 이제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이 머릿속에 이걸 넣어놓고 네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은 자주 보시는 거야. 자, 언제 나왔냐?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 시설. 자, 10년 동안 안에서 매수 청구가 있었을 때 다음에 해당할 때 현금이 원칙이나 채권 발행 가능하다. 자,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부재부동산 비용무용 용돈 얼마? 3천.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발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지자체만 가능해요. 그리고 발행 절차는 특강, 특특시험, 군수 같은 지자체인 경우에만 발행 가능한데 그러면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고요. 이율은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보다 뭐를 주겠다? 이상. 그리고 적용하는 법률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거니까 지방지정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게 도시공계획 시설채권 전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위 전부예요. 이게 전부야.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은 채권이 두 개가 나옵니다. 도시개발법은 토지상환채권하고 도시개발채권 두 개가 나오는데 얘는 수용 방식을 할 때 돈을 줘서 내보내려고 했더니 땅 달라는 거예요. 땅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땅 달라고 그랬으니까 토지로 내가 너한테 상환해 주길 테니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온 게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갑이라는 시행자가 하고 있었는데 시행자가 공공부문 시행자일 수도 있고 민간부문 시행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해당 지역에서 A 토지 소유자한테 수용 보상금을 주고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성이 된 토지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무릎 꿇는 거죠. 저 땅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무릎 꿇어요.
그러면 원래 이 토지가 10억이었다 만약에 그러면 10억을 보상금을 주고 내 보냈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찾아가서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I want you 채권이에요. 원할 때 자, 이 땅으로 주세요 했는데 이 땅은 10억어치를 줘버리면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여기서 민간이 발행할 때랑 공공이 발행할 때 누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 부도가 났어, 회사가. 그럼 누가? 민간. 그래서 너는 지급 보증을 받고 개발법은 다 누구한테 승인 얻어야 되냐면 도시개발법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사람한테,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한테 너한테 상환하겠다. 상환이란 말 썼으니까 토지 상환 채권인데 나중에 토지나 건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이하 토지 상환 채권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얘한테 줬어요. 이걸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하고 매수 대금에 전부 안 주고 5억은 현금 주고 요거는 5억어치 땅으로 주겠다. 그래서 매수 대금의 일부를 준 거죠. 그랬더니 B도 달라고 하고 C도 달라고 D도 달라고 E도 달라고 다 달라고 하게 되면 이거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 되니까 분양되는 대상 토지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해서 발행할 수는 없어. 초과하면서 발행하면 환지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행하기 이렇게 되고 돈이 필요하면 양도도 가능한데 양도 가능하긴 한데 반드시 B가 양도를 할 때는 이 발행자가 이 사채 토지 상환 채권에다가 A라고 써놨을 거기 때문에 이 명의 이전을 채권 원부에서 B로 바꾸고 채권의 B 명의로 바꾸고 주소도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안 하면 발행자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런데 중간에 요거 시행자가 발행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발행 상환 기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상환 기간은 사업 끝나고 나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토지상환 채권의 특징인데 이걸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 채권은 무슨 방식이다? 무슨 방식이요? 수용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의 수용 사용 중에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I want 현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럼 모든 시행자는 발행하는데 누구는 못 믿어요? 민간은 못 믿으니까 무슨 보증을 받는 거예요? 지급 보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대금이 여기서 중요할 거 일부를 발행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 이름이 써있기 때문에 김영식 증권이고 특징이 양도할 때 명의 이전을 해야 된다. 안 했을 때는 제3자나 발행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따로 뭐 정할 필요가 없이 대통령이 영으로 정하면 되고 발행 규모가 분양되는 토지 건물의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되죠. 초과하는 순간 뭐가 돼요? 환지 방식이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채권, 토지상환 채권.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채권 갑니다. 도시개발 채권 그러면 느낌이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도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겠네. 도시개발 채권. 일단 도시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도시 거꾸로 하면 시도지사가 발행해요. 꼭 기억해서 시도지사가 발행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얻는데 왜 발행하냐면 특정한 지역을 도시로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이렇게 도로 같은 걸 설치해야 돼요. 도로가 도시군 관리기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해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거죠.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해당 지자체에 돈이 없어서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럼 채권을 매입할 때 채권을 누가 매입할 거야? 채권 누가 매입해요? 이득 받는 자한테. 이득 보는 자한테 예를 들어서 시행자가 수용 방식 할 때 뭐 예를 들어 하도급을 주는 그 회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강제로 채권을 매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환기간이 정해져야 되는데 상환기간이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나누냐면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으로 나눠져요. 근데 어느 게 사업 시간이 좀 시끄러워서 길어져요? 그렇죠. 환지인데
한지가 보통 10년 정도 잡고요. 시공 방식이 한 5년 정도 잡아요. 그럼 이 사업이 끝나려면 최소 몇 년에서 몇 년은 걸리겠네. 5년에서 10년은 걸릴 거니까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조례가 정해야겠구나. 그래서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조례가 정한다. 그리고 특이한 게 소멸시효에 있는 유일한 채권입니다. 소멸시효가 있는 유일한 채권인데 우리나라 공법은요 무조건 이제 소멸시효라는 건 권리 위에 행사를 안 하고 잠자고 있으면 보호 못 받아요. 그래서 권리 행사 안 하고 너는 그냥 누워서 잤잖아. 그럼 너는 권리 없애버릴 거야. 소멸시킬 거야. 시간이 지나 효력을 없애는 걸 소멸시효라 하는데 공법은 다 소멸시효가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억하고 소멸시효는 다 5년인데 공법은 5년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그거 그냥 외워주세요. 공법은 소멸시효 몇 년? 5년. 그래서 원금이 더 크니까 원금은 5년일 거예요. 근데 이자는 금액이 싸잖아. 이자니까 2년이겠지. 이걸 1, 2라고 그래요. 1, 2.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인데 도시개발 채권은 그러면 얘는 상환자 안 들어갔죠. 그래서 얘는 무기명식 증권 또는 등록 발행이 가능합니다. 등록 발행이 가능하다. 이거 같이 하나 적으십시오. 요거를 이제 정리해보면 잘 보세요. 자, 도시개발 채권은 왜 나왔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계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려고 무기명식으로 주로 발행하되 지자체장인 누가? 시도의사가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얻어 발행한다. 자, 무기명식인데 이거 등록 발행도 돼요. 양도도 되고. 그 다음에 자, 상환기간은 몇 년이에요? 그럼 5년에서 몇 년? 10년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고 그리고 뭐 국공채는 볼 거 없고요. 소멸시효 있는 유일한 채권이라 1, 5, 2. 원금 5년, 이자 2년. 그래서 나중에 이거 5년 뒤에 없어질 수 있으니까 최소 5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 해서 이거 채권 5년간 보관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도시개발 채권은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딱 끝났어. 자, 마지막. 주택법에 주택상환사채라고 해서 또 상환자 또 들어갔네. 상환자. 그러면 기명이겠죠? 말 안 해도. 기명식 증권입니다. 자, 주택 상환 사채. 여기서 이음절로 된 세 단어예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택 상환 사채. 자, 상환에서 끄집어낼 거 기명식. 사채라는 건 요 사자가 무슨 사자냐? 뱀 사자는 아니겠죠? 넉 사자도 아니에요. 죽을 사자도 아닙니다. 회사 사자예요. 회사가 채무권리증서를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채예요. 그러면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가 자금이 딸리니까 사채 끊어준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주택 건설하는 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라고 그러죠. LH공사. 이것도 잘못 읽고 내공사라고 그러면 안 돼. LH공사예요. 랜드하우징. 그리고 등록업자. 등록업자인데 여기 누구를 못 믿냐? 등록업자 못 믿어. 등록자 너 못 믿으니 등록자 너는 지급보증을 좀 받아라. 지급보증. 부도가 났을 때 보증회사가 알아서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얻어야 됩니다. 국장한테 승인 얻어 발행하는 증서인데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증서다 보니까 주택법상 딱지에 해당돼요. 딱지 중에 하나야. 그래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는 매매, 양도, 알선, 금지다. 이 규정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매, 양도, 금지다. 얘는 양도가 안 돼요. 현재 양도가 안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뭐 해외 이주라든지 해외 이주 등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양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때도 반드시 뭘 해야죠? 명의이전해야 돼요. 명의이전을 안 하면 또 발행자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등록업자는 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 등록할 때 기준이 그래도 자본금은 5억은 있어야 된다. 최소 자본금 5억 이상이어야 돼요. 법인이어야 되고 법인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을 건설한 실적은 있어야 되고 최근 3년간 건설한 호수 이내까지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등록업자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리고 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거니까 이 법이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 관련 상법 중 사채 규정 이 법이 없을 때요 사채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등록업자가 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사채에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영향 미치지 않는 이유는 조기 조각되는 게 아니라 보증회사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이게 주택상환사채 특징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할 거는 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등록업자다. 단 등록업자는 못 믿으니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 얘가 특징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자본금 5억이라는 단어 빼고 전부 다 3자 들어가요. 주택, 상환, 성년, 성령, 성명, 이게 상환기간도 3년이에요. 상환기간도 3년을 초과 못한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금 5억 빼고 숫자 3 찍자 이렇게 해놓고 해도 답은 나와요. 어차피 전 자격증을 여러분이 따길 바라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이걸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절대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 딱 따고 학문은 따로 공부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상환하는 건데 팁이 자본금 5억이라는 단어 빼고는 숫자 나면 다 3으로 찍으세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환기간이 나왔어요. 그럼 상환기간 나오면 이거부터 하자. 발행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등록사업자인데 누구 못 믿어서 등록사업자. 그럼 누구한테 승인 얻어야 돼? 국장. 김용식 증권으로 현재는 딱지라 양도가 안 된다. 그리고 발행일부터 3년을 총괄할 수는 없어요. 상환기간은.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을 갖춰야 되고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이 법이 없을 때는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준용하겠다.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사채에는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 4가지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이거는 버리지 마세요. 제가 한 15분 정도 강의한 것 같은데 요거는 시간 날 때마다 빨리 돌려가지고 자주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교한 부분은 채권 파트였습니다. 채권 파트 꼭 보시기 바랍니다.